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형상화가 뭔지, 이미지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상화라고 하는 게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한자의 뜻을 알면 좀 쉽거든요. 모양 형자의 모양 상자예요. 그러니까 모양이란 뜻인 거예요. 한마디로 모양. 자, 그래서 형상화라고 하는 거는 화는 이제 문법 배운 학생들 알 텐데 뭐뭐 아니었던 것이 뭐뭐가 되는 게 화예요. 그래서 형상화라고 하는 거는 형상이 없던 걸 형상이 있는 걸로 나타내는 것, 즉 모양이 없던 걸 모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 심자의 모양 상자거든요. 그 마음이라는 곳, 이 장소의 마음 심자의 모양 상자, 상이 맺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상이 맺혔다라는 뜻. 자, 그러면 영어로 하면 이게 이미지고요. 한자로 하면은 이제 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랑 심상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서 배웠던 형상화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배웠던 이미지가 있는데 형상화랑 이미지랑 어떤 관계냐라고 한다면은 형상화가 원인인 거예요. 모양이 없는 걸 모양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면 그 결과 우리 마음에 상이 맺힌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걸 예로 들어볼게요. 사랑은 여러분들 형체가 없어요. 그쵸? 추상적인 개념이죠. 자, 근데 이거를 형상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모양이 있는 것처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 결과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하트, 대표적인 게 하트잖아요. 그쵸? 우리 마음에 상이 맺히죠. 그러니까 형상화가 원인이 되고 그 결과 우리 마음에는 상이 맺힌다. 그게 바로 맺힌 상이 심상이다. 영어로 하면은 그것이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자, 형상은 모양형, 모양상자, 모양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게 노력을 하면 그 결과 우리 마음, 심자, 모양상자, 마음의 모양이 맺힌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모의고사 선지에도 이렇게 형상화라든지 심상이라든지 이런 선지들을 자주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추상적인 거를 이제 형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뜻인데 서러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죠. 서러운 생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볼 수 없죠. 그쵸? 그거를 옷소매에 스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옷에다가 물을 떨어뜨렸으면은 스몄으면은 그게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서러운 생각, 추상적인 대상을 옷소매에 스몄다로 형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감각적 이미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환기라는 말 여러분 자주 나와서 알아야 되는데 불러일으킴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감각적 심상은요, 이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자, 그러면은 감각으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선지에서 감각적 심상이 쓰였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좀 이따 배울 텐데 그거 5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에서 오감 중에서 시,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에 어떤 심상이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따져보면 돼요. 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면 그 5개 중 하나겠죠. 그쵸? 아니면은 그 시에서 감각적 심상이 여러 개, 여러 종류가 쓰였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부터 볼게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죠. 자, 그러면은 명암, 밝고 어두운 거. 밝고 어두운 거는 딱히 색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색채어라고 하는 거, 색깔을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 색채를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그 다음에 색채 대비, 색깔끼리 서로 대비가 되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의태어라고 하는 것은 모양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 의태어죠. 자, 그 다음에 원경에서 근경, 근경에서 원경, 멀리 보느냐, 가까이를 보느냐, 이런 것들도 시각적 이미지예요. 자, 그래서 명암, 색채어, 색채 이미지, 색채 대비, 그 다음에 의태어, 원경, 근경, 이런 것들은 다 시각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이미지는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색채어를 볼게요. 색채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물감 팔레트 같은 거 생각해 보면요.
물감 그 모음집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 빨강, 주황, 노란색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 색깔 이름 그 자체예요. 빨갛다, 푸르다, 희다. 색깔 이름이 들어가죠. 색깔을 나타내는 말. 이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색채 이미지를 좀 헷갈려 해요. 색깔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거든요. 바다 위의 갈매기라고 하면은 바다라고 하는 거는 뭐 나라마다 바다 색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파란색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바다 위의 갈매기라 그러면은 파란색이 떠오르고 갈매기 흰색이 떠오르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말 중에 내가 파랗다, 희다라는 말 절대 쓰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파란 거랑 흰색도 떠오른단 말이죠. 그게 바로 색채 이미지예요. 색깔을 나타내는 말을 구체적으로 파랗다, 희다 이런 말 쓰지 않고 절대 쓰지 않고 하지만 그 이미지들로 그 색깔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가 색채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밑에 초원 위의 양을 볼게요. 여기에서 초원 위의 양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은 초록색도 떠오르고 흰색도 떠오르죠. 근데 내가 초록색이다 흰색이다 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색깔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색채 이미지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색채 이미지 이야기를 할 때는 색깔을 나타내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절대로 안 써요. 절대로 안 쓰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그 색깔이 떠오르죠. 자, 그리고 아까 봤듯이 색채 어는 어때요? 색깔을 나타내는 말을 썼어요, 안 썼어요? 쓰는 거예요. 둘이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색채 대비는 색깔끼리 서로 대비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흰색과 검정, 검정과 빨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색채 대비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색깔을 같이 놓고 보면은 되게 튀는 거 그런 것들이 색채 대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란 스포츠카에 빨간색 선으로 이제 스티커 붙여놨다. 그럼 되게 눈에 띄잖아요. 자, 그러면은 빨간색도 눈에 띄고 노란색도 눈에 띌 텐데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해요. 어떤 색과 어떤 색이 도대체 대비가 되느냐 그게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색채 대비라는 선지가 나오면은 일단 요 선진 옆에 적어 놓으세요. 유예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색채 대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해설지 읽어보면 이거랑 이건 색채 대비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채 대비는 일단은 유예해놓고 다른 선지로 걸러내는 게 좀 더 안전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관념의 시각화 보도록 할게요. 관념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관념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 즉 보이지 않는 관념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빛나는 생명의 양상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관념적인 것이죠.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로 규정짓지 못하잖아요. 이 관념적인 거 보고 빛난다라고 하면 시각적이죠. 그쵸? 그래서 관념을 시각화한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는 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의성어가 쓰였으면 청각적 이미지가 쓰였다라고 할 수 있죠. 짹짹, 꽝꽝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청각적 이미지 나오고 나는 푸버를 좋아해서 집에서 푸버 성대모사를 따라해요. 자, 그러면은 그게 판다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를 내거든요. 어렸을 때는 띵 이런 소리를 내요. 근데 좀 크면은 후이 뭐 이런 소리 낸단 말이죠. 자, 그럼 내가 집에서 푸바오 성대모사 하는 건 그건 청각적 이미지죠. 그쵸? 그 다음에 후각적 이미지는 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냄새, 미각은 혀죠. 단맛, 짠맛 이런 거. 그 다음에 촉각적 이미지는 피부로 확인하는 건데 온도를 피부로 확인해요. 여러분들 뜨거우면 우리 막 손 놓잖아요. 그쵸? 그 촉각적 이미지는 온도, 차가운 거, 따뜻한 거, 뜨거운 거 이런 것들 다 촉각으로 느끼죠. 그리고 촉감도 부드럽다, 따갑다 이런 것도 촉감 이런 것들도 촉각적 이미지예요. 그리고 복합적 이미지랑 이제 공감각적 이미지 배울 텐데 둘이를 헷갈리면 안 돼요. 복합적 이미지는 두 가지 이상의 상이 동시에 우리 마음에 맺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룩 디디는 소리 그러면 여러분들 청각적이죠. 누룩이 뜨는 냄새, 누룩이라고 하는 게 술 만드는 그런 재료예요. 누룩 뜨는 냄새 그러면 이제 코, 후각이죠. 그쵸? 누룩 디디는 소리 그러면 귀, 냄새, 코 두 개의 감각이 동시에 우리 마음에 상이 맺혀요. 자, 그리고 공감각은 뭐냐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된 것인데 우리 암이 전이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전이됐다라는 것도 옮겨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뭐뭐의, 뭐뭐화 이런 표현을 써요. 이때 뭐뭐의 부분에는 원래 심상, 뭐뭐화 부분에는 전이된 심상을 쓰는데 요거 학생들이 뭐뭐의, 뭐뭐화를 헷갈려하는 학생이 많은데 원래 거를 먼저 말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했을 때 얘들은 지금 울음을 수식하는 말이죠. 운다라고 하는 거는 청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청각의 원래 거를 먼저 적어주라고요. 원래 거. 청각의 금빛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확인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이된 심상법, 시각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달은 과일보다 향기롭대요. 자, 그러면은 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울음은 눈으로 귀로 확인했으면 달은 눈으로 확인하죠. 뭐뭐 원래 거 먼저 적어주라고요. 시각에 향기롭다니까 후각화죠, 그쵸? 후각화. 시각의 후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거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전이된 거를 뒤에 언급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이거를 어떤 심상으로 이제 확인하느냐 이거부터 여러분 따지면 되겠죠, 그쵸? 자, 그 공감각적 이미지는 전이된 거예요. 뭐냐면은 다시 한번 표로 보여줄게요. 복합이랑 공감각적 심상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두 개 심상이 사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둘의 차이점 뭐냐면은 복합적 심상은 둘이가 이제 나란히 공존해요.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공존하고 있어요. 소리, 청각 존재하고요. 냄새, 후각 그대로 존재해요. 자, 근데 뒤에 보면은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하면 얘는 지금 청각이죠. 청각인데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금빛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청각인데 시각으로 전이했죠. 전이. 얘는 전이하지 않고 얘는 전이했죠. 자, 둘의 차이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긍정, 부정 이미지를 볼게요. 긍정은 우리 동그라미로 문제 풀 때 동그라미 처리하고 부정은 세모 처리하자고 우리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들찔레처럼 살래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살아라 라고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살라고 하겠죠. 그럼 이 글에서는 들찔레가 긍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쑥대밭처럼 살아래요. 그럼 쑥대밭이 좋으니까 그것처럼 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쑥대밭도 동그라미. 자, 긍정적 이미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정적 이미지를 볼게요.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올려달래요. 나는 하늘을 가고 싶어요. 그럼 가고 싶은 대상인 하늘은 긍정이 되는데 이때 하늘의 상태는 산호랑 섬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부정적인 게 없고 부정적인 게 없어야 긍정적인 거가 되죠. 그쵸? 긍정적인 대상은 대상의 속성이 안 좋은 거가 없는 게 긍정적인 게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수평과 수직을 볼게요. 수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들판처럼 들판은 수평적 이미지죠. 들판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수평적 이미지. 수직적 이미지 우리가 위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타워가 하늘에 닿을 듯이 서 있다. 그럼 수직적 이미지 위로 보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내가 이제 아침에 주말에 이제 대치동 출근하기 되게 좀 빡세거든요. 차가 좀 많이 밀려서 그때 이제 나는 롯데타워가 보이면 안심을 해요. 왜냐면 대치동 다 와간다는 뜻이라서. 자, 그래서 그만큼 내가 멀리서 대치동에서 어떻게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를 보죠? 롯데타워는 수직적 이미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마치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서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원래 남쪽에 있던 사람이 북쪽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평적 이미지의 극한. 이제 수평으로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끝쪽으로 간 거죠. 남한에서 북쪽으로. 자, 그 다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 거. 그러니까 이거는 고원이라 그러죠. 높은 곳. 그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그쵸? 자, 그래서 수직이죠. 그 다음에 상승 이미지는 위로 오르는 듯한이고 하강 이미지는 내리는 듯한이죠. 날아오른다 위로 오르고 그 다음에 주저앉는다 밑으로 내려간 느낌이죠. 자, 여기 밑에 거 먼저 볼게요. 떠올라야지. 떠오르는 거 상승 이미지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떨어져도 튀는 공, 떨어져도는 하강이고 튀는 거는 상승이죠. 그 다음에 떨어져도 하강, 튀는 공, 상승.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자주 착각하는 게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여러분이 방향성 보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아까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방향성만 보면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 게 상승 이미지는 좋은 거거든 하강 이미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승 이미지는 방향성만 보면 되지만 그 상승 이미지 그 자체가 그 시에서 긍정으로 쓰이는지 부정으로 쓰이는지는 시에서 맥락으로 판단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강 이미지도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는데 맥락으로 판단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폭포라는 시가 있어요. 폭포가 그 시에서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거든요. 자, 그래서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하강 이미지인데 그 시 내부에서는 폭포의 속성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또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인데 동적 이미지라고도 하고 역동적 이미지라고도 해요. 그 역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차이인데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움직임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철철철 흐른다 이런 식으로 그냥 흐른다보다 철철철 흐른다 그러면은 좀 더 역동적인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적인 이미지를 볼게요. 움직임이 거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 양상을 좀 잘 알아두세요. 자, 보면은 움직임이 아예 없는 거, 움직임 0인 거 있어요. 0. 고정된 거. 정적인 이미지죠. 근데 움직임이 진짜 조금 있는 거. 그냥 거의 안 느껴지는데 아주 조금만 움직이는 것도요. 움직임 1% 정도 되는 것도 정적 이미지로 봐요. 그러면은 움직임이 조금만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걸 동적으로 봐야 되나 정적으로 봐야 되나 헷갈린다. 절대 그런 시는 안 내요. 누가 봐도 이미지 조금은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게 정적일 때 정적 이미지가 맞는 선지가 돼요. 여기 일단은 뭐 요게 요 시가 아까 철철철 흐르는 그 부분보다는 정적이죠. 뭐 물소리, 뭐 바람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바람 소리 이런 식으로 정경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어떤 특정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적인 이미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적 동적을 혹시나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할까 봐 하는 말인데 만약에 내가 잠을 자는데 거의 움직임이 없이 자고 있어요. 밤에. 그러면 거의 정적인 이미지예요? 동적인 이미지예요? 사람은 뭐 살짝은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거의 안 움직인다. 그럼 뭐죠? 정적 이미지죠. 근데 이제 내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난 집에 침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식탁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자면서 굴러다닌 거죠. 그러면 그건 정적이에요, 동적이에요? 동적 이미지죠. 그쵸?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건 정적이야, 누가 봐도 동적이야 이런 걸 가지고 시를 내고 그 세당 선지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 만날게요.